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행복한 부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5대1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대1 법칙. 자, 요거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고요.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우리 22페이지 보면 부부 10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빈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뭘 적으시냐면 지금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원하는 거 하나 간단한 거 이따가 요 얘기할 시간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내 아내 남편에게 원하는 거 하나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원하는 거 간단한 거 하나 지금 막 생각하는 거 막 심각한 걸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한 거 하나 간단한 거 하나 간단한 거 하나 자 간단한 거 썼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 안 쓰셔도 돼요. 자 간단한 거 썼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감정의 교류가 잘 되는 부부들은 그런 좋은 감정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데 서로 좋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이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떤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게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원하는 요구가 될 수도 있는데 5대1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원하는 걸 얘기할 때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당신 참 좋아 좀 인자해 나를 웃어주는 표정도 참 좋고 함께 있어서 든든해 근데 이런 거 하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화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사실 처음에 5대1로 연습하고 이게 2대1, 3대1만 돼도 괜찮아요. 예. 근데 부정적인 게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3대1 정도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 5대1 정말 좀 관계가 안 될 때 20대1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걸 적어봤는데 우선은 부부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어떻게 근데 두 분이 이제 지금 일찍 가신 거죠? 네, 일이 있어서 두 분은 이미지 트레이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두 분이 상대 역할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셔서 네, 두 분이 이게 또 연습할 때는 진짜 부부보다 또 다른 분하고 하면 훨씬 낫어요. 일로 오시고 네, 감정이 좀 다르겠지만 자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네, 이기신 분. 이기신 분이 네, 지신 분한테 먼저 적은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요소 5개를 얘기하고 나서 당신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참 좋아. 그런데 이런 거 하나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죠? 5대1. 근데 이 5개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만 더 드릴 테니까 요구하는 거 옆에다가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긍정적인 거 5가지를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잠깐만 생각해서 메모를 하셔도 되고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1분만 드릴게요. 자, 이 요구를 얘기하기 전에 내 아내 남편에게 긍정적인 요구 5가지 얘기할 건데 이거를 갑자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5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이게 꼭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난 당신한테 늘 고마워. 난 당신이 참 좋아. 이런 단어를 쓰셔도 돼요. 난 미안한 게 참 많아.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연습이니까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좀 약간 어색하게 하셔도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5개를 잘 못 채우셨더라도 최대한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가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기신 분, 자, 마주 보시고, 자, 먼저 썼던 요구를 하기 전에 5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들으신 분은 어떻게 고개 끄면서 내가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할게 라고 좋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분은 잘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네, 자,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만 하고 내가 그러도록 노력할게. 5대1 법칙. 좋은 감정들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것들이죠. 준비, 시작! 미안하고 가정에 잘하는데 이번 추석 때 집에 가고 놀러 가는 게 시간이 잡혔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잘 좀 맞춰줘.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네. 어려운 부탁입니다. 네. 네. 자기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수정 부리지 않고 까탈스럽지 않고 그런데 힘들어도 즐겁게 함께 같이 운동이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자, 여기 이쪽은 두 분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이렇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쳐주시고. 자, 우리 먼저 남편 먼저.
당신은 참 많이 웃고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또 참 가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면 참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일을 하면은 그쪽에 너무 집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몸도 안 좋은데 밭 일을 하면 아침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들어오니까 그게 좀 불만이에요. 좀 쉬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굉장히 훈훈하네요. 이런 용사. 예, 예,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항상 있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운동하는 것도 참 다양하게 요가도 같이 가고 걷는 것도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대화도 참 많이 하는데 다 좋은데 나는 당신은 이제 혈압도 있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 그다음에 술도 적당히 마시고 그렇게 생각했어.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팀은 잘못하면 다른 분들 우라통 터지게 하는 요구 사항이 너무 훈훈하죠 지금? 예. 예. 어찌됐든 좋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면서 실질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해볼게요. 자, 공감 퀴즈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보죠. 감정을 상할 수 있게 하는 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같은 말을 두번 이상 감정이 소리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O, X를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분 거 보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하시는 겁니다. X는 확실하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세요. 자,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반복하면 이게 잔소리일까? 아니,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면 이걸 꼭 잔소리라고 생각해야 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자, 하나씩 하면 O라고 생각하면 O, X라고 생각하면 머리 위로 정확하게 갑니다. 과연 남편과 내 아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잔소리에 대한 개념부터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예. XX 나오는 데 있고 OX 나오는 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게 나왔는지. 네. 그래요. 자, 다른데 참 여자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 잔소리는 스트레스도 있고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죠. 그거를 보면 잔소리라고 이미 여기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시각적인 거를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메모지. 예. 그렇게 딱 붙여놔요. 자기가 양말 정말 찌직하게 갖다 놓으니까 어떤 부분은 30년째 그 얘기를 하루도 못 참았어요. 온 집안을 양말은 있죠? 반찬은 있죠?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항상 그 냉장고 안 넣고 식탁에 가서 못 넣는 거 같은데 워낙 포스트잇으로 제발 문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부터는 거기를 넣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여자분이 잘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여러분들 관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아내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잔소리라고 여겨졌을 땐 그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긴 한데 이미 잔소리라고 인식되어지면 이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지혜로운 거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을 때는 글을 써서 포스트잇을 붙여주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어 또 많이 부딪히는 게 집안일 같은 경우죠. 집안일. 여기는 참 잘하실 것 같은데 집안일 정말 도와주지 않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관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예. 자, 볼까요? 만약에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뭐뭐뭐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저 얼마나 부부간 노하우가 있는지. 물론 너무 서로 잘 도와줘서 이런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니까 한번 지혜를 발휘해보죠. 내가 잘하고 있다면 어떤 걸 잘해서 내 남편이 잘하는다면 내가 안 하고 있다면 내 남편이 그런 거 안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게 서로 남들을 알아가는 건데 한번 빈칸을 자기가 생각한 거 적어볼까요? 출발. 까딱 안 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의 지혜가 됐어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게 글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까딱도 안 하는 그런 남편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이제 서로 남녀를 이해해 가는 건데 자, 나름 한번 써보세요. 나름. 자,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여자분들하고 생각이 남자분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게 쌓여서 참 방이 힘들게 하는데 일찍 가셨으니까 어디 잘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자, 참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또 남자 입장에선 집에 오면 쉬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뭘까요? 저는 집안일을 제가 굳이 하는 거에 막 도와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다른 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좀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청소기 한 번만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걸 실천을 잘 못해요. 한 달에 한 번인데 네, 근데 시댁에만 가면 해요. 시댁에만 가면 네,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네. 제가 가서 그 집안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방 쪽하고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을 하고 남편은 그러면 청소기를 돌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그래서 내가 시댁에 가면 이제 집에서 손하나 까딱하라는 게 네. 시댁만 가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댁을 가야겠군요. 네.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건 어때요? 사람은 안 되고요. 늘 청소하실 텐데 그죠? 네, 근데 들어가서 서비스까지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어떻게 나쁘게 보면 체념할 수도 있는 건데 좀만 도와준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이거 좀 어렵죠? 어떻게 하면 남자가 좀 남자 입장에서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요. 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의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서로 같이 부부는 돕는 것이라 생각해서 해주는 편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서 혼자만 힘들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온 세계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정말 까딱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제 지혜를 좀 발휘하셔야 돼요. 오늘 교육 보시면 좀 남자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 있고 여자들이 해줘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 같은 거는 남자들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 거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이 좀 지혜 키가 있거든요. 자, 한번 정답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할 일과 마감 시간을 미리 말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남자란 생물은 객설적으로 정확한 지시를 해줘야 하는 뇌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아내는 늘 제가 눈치 봐서 알아서 행동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생물학적인 구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평 난 이런 거 싫고 저런 거 싫고 당신 이런 거 해주잖아. 이렇게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만 확실히 도와줘 몇 시까지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주면 갈등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 남자들에게는 이제 여자들과 다른 좀 심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남자들의 생명 왜 안 움직여요? 무슨 경우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어떤 말이냐면 말 그대로 도와줬는데 부정적인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학습이 돼서 또 해줬다가는 요거도 먹겠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애매모호한 말을 잘 캐치를 못한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중요성을 보여주려면은 확실하게 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돼요. 말에 무게를 심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맺고 끊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자가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은 중간에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아까처럼 써서 붙이는 것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중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고 반드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칭찬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고마워. 진짜 해줬네? 그래서 남편 기억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확 박힐 수 있도록 아까 봤죠?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의 반응이 그냥 무기력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끝난 후 칭찬까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아내분들 한번 크게 이해합니다. 이게 잔소리로 여겨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 외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방 언급 금지. 두 번 시작! 끝난 후 칭찬. 네,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들 바꿀 수 있는 것들. 자, 참 중요한 마지막 공감 토픽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 얘기할 때 행복한 부부랑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갈등이 있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갈등을 잘 풀지 못하는 그 차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이 어떠세요? 참는 거 그냥 터트려버리는 거. 예. 자, 하나부터면 내가 참는 게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O고요. 싸우는 것보다 그냥 참는 게 낫다라고 하면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OX. 난 참는 게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O. 아니요. 싸우는 게 낫다가 O, 참는 게 낫다면 X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요거는 한 팀 빼놓고는 의견이 거의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죠.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참는 것보다 싸우는 게 낫다. 왜 참는 것보다 싸우는 게 낫다? 아니, 참는 게 나. 참는 게 낫다. 한번 들어보죠. 왜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남자니까. 남자니까. 대답이 너무 심플하네요. 남자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남자니까. 자, 싸우는 게 낫다. 우리 아내 입장에서 싸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참으면 이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싸워서라도 그냥 알리는 주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참든지 싸우든지 중요한 건 그 방법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방송에 얼마 전에 등장했던 부분인데 85세까지 거의 매일 싸워요. 안 헤어지는 사람이 정말 기적 같은데요. 정말 85세인데도 그 방송 카메라까지 갔는데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제보해서 좀 변화시켰는데 85세까지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많이 좋아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저희 부모님도 전혀 안 지시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헤어지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서로 이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상했을지는 안 봐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부 교육에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가트맨 박사 부부인데요. 이 부부들은 부부 3,000쌍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연구를 해서 부부 치료에 아주 권위자로 두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 부부가 얘기하는 거를 10분 정도만 들으면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지 계속 살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마치는 수치가 94%가 될 정도로 부부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데 이 두 부부가 10년 넘게 부부를 연구해 보니까 의외로 부부들이 헤어지는 것들이 뭐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부부가 헤어진다는 거죠. 가트맨 박사가 예상하는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았을 경우 이 교육받고 고쳐지지 않았을 경우 헤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 있는 부부들 영상을 보일 테니까 이분들이 싸울 때 늘 이렇게 싸우진 않겠지만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우리도 싸울 때 이런 식으로 싸우진 않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죠.